지난 시간에는 북의 의료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남북 보건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3년 전이네요. 2018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평양선언에서 보건의료 협력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양선언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3년이나 됐네요.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9.19 평양 공동선언에 그 4.27 선언에 이제 실천적 대책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는데 그 중에 2조 4항에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딱 짚었어요. 저는 되게 놀랐는데 그 전에 교류 협력이 활발했었던 때도 전염성 질환과 관련해서 북쪽이 남쪽한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성 질환은 그냥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염병 환자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러는 것들을 국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 공동선언에 전염성 질병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되게 놀랐었던 거고, 실제로 9.19 공동선언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회담을 해요. 2018년 내에 전염성 질환 정보를 서로 교환하겠다. 이렇게 공동보도문 이후에 이제 또 국장급들이 만나가지고 인플루엔자 정보를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쪽에 지원하는 걸로 합의를 맺으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국 어쨌든 타미플루는 들어가지 못했고 초기에 이렇게 전염성 질환을 인플루엔자 정보 정도로 시범 교환하는 걸로 끝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사업들이 좀 잘 됐으면 2020년 코로나19 방역을 남북이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 건도 마찬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남북 교류가 진행되려고 했는데 대북 제재 때문에 번번이 막히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보건의료 협력 부문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12월에 유엔 제재 23975가 이제 발동이 됐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로 23975가 이렇게 막강하리라고 상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 남북의 관계가 조금 열리면서 이제 물자 북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아주 기초적인 의약품이었어요. 해열 진통제 뭐 이런 거였는데 22종의 의약품을 북쪽에 보내기 위해서 거의 3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물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엔 제재인지 미국 제재인지 국내 제재인지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물자를 그러니까 승인을 받더라도 물자 북송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 배들이 북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남포항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미국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을 조력하는 사람까지도 제재 대상으로 얘기하면서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들어가는 선박을 찾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북쪽에 보내기 위해서 만약에 물자를 중국에서 구매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은행에 송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북 물자라고 하면 은행에서 송금을 안 해줘요. 이것도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잘못하다가는 미국의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예 은행을 문을 닫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심각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고, 의약품은 이런데 만약에 우리가 보내는 물자에 쇠붙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유엔 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유엔 면제 승인을 받는데 6개월 이상씩 걸렸어요. 물건 하나 받는데. 그럴 정도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라크 전쟁 전에 거의 8년 동안 이라크가 이제 국제적인 제재를 받았는데, 그때 거의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했거든요. 그 사망한 게 전쟁, 폭격 뭐 이런 걸로 사망한 게 아니에요. 해열 진통제 없고, 그 다음에 설사약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코로나19 그다음에 북쪽의 뭐 어린이들의 인권이나 건강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할 거는 진짜 유엔 제재를 완화하거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유엔 제재는 정말 심각하다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이제 보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북이 보건의료 협력을 한 기간이 거의 20년 넘게 돼요. 95년 이제 남쪽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96년, 97년사부터 했기 때문에 꾸준히 발전했으면 정말 2018년에 그와 같은 전염성 질환을 포함한 남쪽의 보건의료 협력이 강화됐을 정도로 나름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남북이 적대 관계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남북이 보건의료 협력을 실제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 체제가 이제 평화 체제로 전환돼야지 사업이 본격화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체제였기 때문에 전염성 질환과 관련한 사업들을 못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남북이 보다 발전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보건의료가 엄청난 선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고쳐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확대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북쪽은 공공의료는 당연히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되긴 하지만 질적으로는 분명히 남북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한반도 이 전체 주민들의 건강권이 남북이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을 하면서 보다 건강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교류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서부터라도 좀 더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라는 엄청난 난관 속에서도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출연해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엄주현 선생님 영상을 여기 이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 하나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결의 하나. 하나.